세계 지도 위에 각국의 교육 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환하게 빛납니다. 한편에서는 핀란드의 아이들이 시험도 등수도 없는 교실에서 웃으며 토론을 나누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싱가포르의 학생들이 최첨단 디지털 기기 앞에서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교실에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시스템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교육 혁신가였던 호러스 맨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수레바퀴를 돌리는 강력한 평등 장치다. 오늘날 국제학업성 취도평 PISA에서 항상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교육. 선진국들은 이 명언을 현장에서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성과와 평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나라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핀란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의 교육.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북유럽의 강국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교육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게 두지 않는다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아이들을 나열하기보다 아이마다 제각각 다르게 타고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의 과도한 순위 경쟁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이 연구 결과를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기 위한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바탕에는 교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교단에 서면 국가나 교육청은 교사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교과서를 선택하고 수업 내용을 구성하며 아이들을 평가하는 모든 권한이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그 결과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적 계층이 아이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기초 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핀란드가 보여주는 평등 교육의 힘입니다. 이번에는 동양으로 눈을 돌려 싱가포르와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와 맞춤형 교육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국토가 좁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에서 유일한 자원은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생들의 적성과 학업 능력에 따라 교육, 과정 트랙을 나누는 스트리밍 제도를 도입해 학생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갈라지는 트랙 때문에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 경쟁 압박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끊임없이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나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공교육의 공공성과 전인적 교육으로 내실을 다진 나라입니다. 일본 교실의 가장 큰 특징은 학력뿐만 아니라 기본 생활 습관과 인성, 사회성을 균형 있게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학교 청소를 아이들이 직접 나누어 하고 급식을 함께 준비하며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배웁니다. 일본의 공교육 시스템은 지역이나 학교 간의 격차가 매우 적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의 학교에 가더라도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기초 학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이 세 나라의 교육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핀란드는 자율과 평등을, 싱가포르는 효율과 맞춤을, 일본은 기본과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달한 지점은 같습니다.
바로 아이의 출신이 아이의 미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국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깨닫고 실천해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교육을 경쟁과 배제의 도구가 아닌 성장과 포용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공부는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력이나 환경이 아이의 꿈을 가로막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작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거룩한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해주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교실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당장 실천해 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책무입니다. 성공은 거창한 결과의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란 자연의 섭리 속에 흘러가는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삶 속의 모든 것의 결과는 죽음으로 그 끝을 맺을 뿐입니다. 성공이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가치 있는 꿈을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씩 이루어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작은 실천의 완성. 그 과정들 뿐입니다. 꿈을 파는 상인.